네,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K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뭐 K 드라마, K 팝 열풍 대단했고요. 얼마 전에 K 무비도 대단했고 그렇죠. 기생충으로 또 K 방역이란 말까지 아마 예. 여기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K 경제, K 민주주의까지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시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K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K 시리즈 뭐 자동차 광고 같긴 한데요. 쭉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제가 예. 중간중간에 좀 끼어들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K 경제를 이제 표현을 쓴 이유는요. 네. 이번에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별나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성장률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요 선진국가들이, 네. 과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대공황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예.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저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거를 사실 경제학자, 일반적인 경제학자나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잘 안 되어져요.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어진다. 예,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 성장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소득의 변화율인데요. 예. 소득의 변화율인데 우리가 이제 뭐 IMF 전망이 그 정확하려는 법은 없지만은 네. 올해 한 마이너스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년 그렇죠. 예상이 GDP 성장이 뭐 미국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9%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예, 나머지 서유럽 국가들은 더 안 좋고요. 8 내지 9% 정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요. 서유럽 국가들 그렇고 혹시 중국,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겨우 플러스를 방어하는데 한 1% 정도 이렇게 중국은 워낙 성장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6% 뭐 이렇게. 5, 6%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한 5% 이상 떨어질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일본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6% 거의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별나게 어쨌든 간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측에서는요. 예. 뭐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이런 생산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걸로 예. GDP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일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생산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로 이제 나머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뭐 이제 그러니까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술 진보들도 포함되어 있고 예.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도 포함시키고 있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주요 선진 국가들이 성장률을 이렇게 급락한다는 얘기는 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들, 노동력이나 자본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조차도요, 그러니까요. 예. 경제 활동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훼손이 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저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냐? 아하. 봤을 때 보면 이제 가장 가깝게 볼 때는 이게 이제 K 방역의 이제 성공의 결과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가 이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경제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생태계인데 그러니까 이 연결망을 가능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유지시켜주는 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정부하고 유지하려면 정부하고 시민들의 노력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는 어쨌든 간에 사회 전체 어쨌든 간에 이런 감염이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시민들은 어쨌든 간에 확산이 안 되도록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협조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사재기 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들을 사실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러한 방역의 성공이 과연 우연인 거냐 이거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방역, K 방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가 다 칭찬하는 이 방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예.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회과학에서요. 예.
이 성장을 결정하는 어떤 간에 그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사회적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역량. 예, 소셜 이제 소셜 커패서티라고 이제 우리가 capacity, 영어로 예. 표현을 하는데요. 커패서티라고요. 예. 사회적 역량이 이게 뭐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이런 능력을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어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느냐. 예. 이제 이런 이제 능력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시민의식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시민의식뿐만 있겠네요.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쨌든 간에 이런 리더십도 중요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신뢰, 투명성 뭐 이런 개방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국의 방역을 성공시켰던 요인들이 사실 내용이 다 축적되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개방성, 연결성, 그다음에 뭐 투명성, 그리고 협조, 신뢰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러니까요. 적극성도 들어가겠고요, 거기에는. 예.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이 문화자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문화 자본이요. 예. 그러니까 한 사회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각 사회들마다 문화라는 게 있는데 예.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총체적인 양식인데 예. 우리가 뭐 음식 문화 있고 뭐 우리가 의복 문화 있고 뭐 이런 뜻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되게 서양 같은 경우 되게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주의 문화고 근데 이 개인주의 문화가 이번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치명상을 드러냈어요. 아, 서유럽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했으니까. 이제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존엄이라고요. 존엄, 가치를 개인의 존엄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훼손시키는 어쨌든 어떠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간섭이나 정부의 간섭도 배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가지고도 예. 서양은 굉장히 거기에서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왜 역학관계 조사에서 뭐 문자로 답을 어디 가고 그렇죠. 뭐 어디에 살고 이런 걸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못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서구 사회. 이게 그러니까는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자유가 일정하게 그러니까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예, 개인이 그러니까 협조가 필요한 거니까요. 개인들이에요. 예. 근데 개인들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 개인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 자유에 그러니까는 영향을 안 미쳤다 이게 성립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예. 경우는요.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수치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수치 문화요? 뭐 예, 이렇게 수치 문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느끼다 이제 할 때. 거기 개인의 어떤 잘못이 전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래서 왜 예전에 뭐 할복 문화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말을 잘 들어요. 거기는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정부의 말을 잘 들었죠. 일본 사람들 초기에요. 예.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한 번 이렇게 가는데. 예. 근데 정부가 초기에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그러니까 진단도 안 검진이라든가 하고. 이런 조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긴급 사태가 이제 벌어질 상황까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있다가 예. 정부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책임한 어떤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속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사재기 이런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아, 예. 일본 사람들은 맞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도 붕괴가 된 거예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지금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거 보게 되면은 각국의 문화의 어떤 그때 간에 이 문제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의 그럼 이런 역량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볼 때는요. 예. 저는 이게 여기에 밑바탕에 민주주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흔히 촛불혁명을 2016년에 어쨌든 간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런 의식 속에서 어쨌든 간에 권력까지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고 예. 이런 이제 하셨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30년 넘게 동안 87년 6월 항쟁 때부터 예. 많은 희생 속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실현의 계절도 있었지만 계속 발전시켜 왔잖아요. 예.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또 칭송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집회를 하고 나서도 쓰레기도 다 치우고 막 이런 이제 아주 모범적인 시민의식도 보여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저는 이제 눈치 문화라고 봐요. 눈치 문화요. 아, 또 눈치 문화라는 게 또 나옵니까? 예. 일본의 이게 수치 문화, 우리의 눈치 미국 문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볼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눈치 문화요. 이거 좀 안 좋은 어감도 있잖아요. 눈치를 그렇죠. 본다 할 그러니까 때. 이게 눈치 문화라는 게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예. 이게 그러니까는 그 개인들 직장 같은 데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예. 혹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외세를 눈치를 보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이 눈치라는 것은 사실인데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배려해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시민들의 의식이 이게 제고가 되면서 민주주의 발전시키면서요. 아. 자긍심이 생긴 거죠. 예. 자긍심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뭐냐면 눈치 문화가 오히려 진화가 된 거예요. 어떤 자율성으로. 예, 혹시 자기 작년에 일본이 경제 도발했을 때 우리 왜 불매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겠네요. 그럽니다.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해나가면서 자긍심이 굉장히 막 올라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눈치 문화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집회를 하더라도 싹 다 치우고 예. 남을 배려하고 사회 그렇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일본에 여행 가는 것도 자제하고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자기 책임성, 사회에 대한 자기 책임성이죠. 일종의 자율성 같은 경우요. 예. 이런 면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승화되고 진화가 되어 온 거예요. 예. 우리들은 개개인들은 그걸 이제 모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K 방역에서 이게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겁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문화가 우리가 스스로 어쨌든 간에 발전해온 발자취를 보게 되면요. 예. 군사 독재가 끝난 90년대 대중문화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 당시에요. 예. 그러고 나서 2000년대부터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예. 200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예, 예. 그랬었죠. 2000년에 H.O.T가 북경에 가서 공연 시작하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지금요 보게 되면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K-팝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주도를 예. 하고 있고 BTS, K-무비도 예. 하고 있고 기생충. 예. 예,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자기들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변화한 것을 못 느끼면서도 못 느꼈지만은 예.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겁니다요. 예. 그게 K 방역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아하. K 경제도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를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그러니까 이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는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예. 바로 그런 문화의 저력, 사회 영역의 저력이 저는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번에 우리가 방역을 잘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난 한 90년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부터 쭉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 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좋습니다. 이 K 방역 완벽히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자리매김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예. 지금 K 경제라고 붙일 만큼 예. 우리 지금 경제 상황, 경제 성과가 그렇게 가장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K 경제의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봤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지금 뭐냐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 특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 우리 이 사회 역량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경제 도발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생태계가 붕괴될 때 네. 사람들이 뭐 거의 위기잖아요. 위기 그렇습니다. 속에서 예. 각자 자기들이 그러니까 해야 할 역할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제 경제 상태를 우리가 K 경제까지 발전시키려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변화할 겁니다. 예. 변화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한국판 뉴딜을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판 디지털 뉴딜인 거예요. 아, 디지털 뉴딜. 이제 예.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생태계가 예. 소위 우리가 무슨 언택트니 언컨택트니 이런 말도 유행하고 있듯이 예. 디지털 생태계로 그러니까 이게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경제 생태계가요. 예. 그런데 이 디지털 경제 생태계의 이 특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코리아 K 방역에서 우리가 이 힘을 발휘했던 요소들이
그대로 사실 거기에 저희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 개방성, 그다음에 상호 배려, 그다음에 신뢰, 투명성, 협조 이런 것들이요. 예.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그러한 요소들을 살려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단순 어떤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제대로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소위 그 산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만 제대로 설계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걸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정부 정책 설계자들 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예. 할 수만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방향만 제대로 제시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는 경제를 그러니까 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문제가 제조업의 위기라든가 우리가 산업 경쟁의 약화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왜 BCAC란 말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맞습니다. 코로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 질서가 이렇게 자리 잡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 새로운 뉴딜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거는 개방성 또 배려, 신뢰, 협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맞습니다. 신세계가 지금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세계가 펼쳐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이 아닙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확실한 선진국입니다. 지금이요, 현재. 일단 경제 지표로는 예, 경제 수치로는 IMF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예, 분류가 됐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스스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서 퀘션 마크를 가졌던 것은 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소위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능력이라든가 사회 제도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복지도 좀 부족했던 것 그렇죠. 같고. 예. 뭐 그런 것도 그런데 근데 뭐 복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에 굉장히 민낯을 드러냈잖아요. 공공의료 시스템의 어떤 하나의 이런 취약성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라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예. 반면에 서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와르르 다 이번에 굉장히 완전히 저기 무력감을 드러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존의 그러니까 시스템들은 대개 뭐냐면 산업문명 시절에 예. 만들었던 시스템과 제도들인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였던 하나의 문화, 사회적인 역량 이런 것들은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예. 외국에서 볼 때는 충분히 선진국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왜 흔히 국가 경쟁력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지금 우리가 뭐 10위권 뭐 안팎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렇게 틀린 건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예.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한 5, 6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아주 가슴 벅찬 그런 상상도 한번 아니 해보게 한번 되고요. 봐보세요. 예. 우리가 전 세계 가장 최고의 경쟁력이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예. 미국의 절대 경쟁력이 뭡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하고 군사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달러하고 군사력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아하.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됐죠. 예. 예? 그 과거에 금융위기 때는 돈 찍어내면 됐었어요, 그냥요. 예. 차별적으로요. 근데 예. 지금은 돈 찍어낸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 좀 자세한 내용 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최백은 TV 쳐보시면 예. 정말 좋은 내용의 강의, 방송 콘텐츠 정말 많습니다. 예, 최백은 TV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보는 그런 눈, 시선, 안목을 좀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